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한 한 축이 무너진 듯한데요. 그런 한 축은 매수인들이 되겠죠. 뭐 매수인이 아파트를 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그러한 한 축, 즉 매수인이 폭삭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하니 부동산 가격 또한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겠죠? 그래요. 사람들은 많지만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쓸만한 인재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말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사람은 많은데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은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야 뭐 많죠. 하지만 매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매수인이 있으니까 서울 강남 아파트 신고가 행진이 뭐 이어지는 거 아니냐? 뭐 언론 기사를 봐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언론 기사를 보면요. 평당 1억 원 시대 수상한 신고가의 병든 집값, 뭐 한강을 마주보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신고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신고가 71억을 갱신했다는 거죠. 엄청나죠? 전세 가격도 71억이다. 강남 재건축만 신고가를 하고 있고 서울 집값 상승폭은 두 달째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는 점은 이러하다는 거죠. 재건축에 대한 신고가 행진은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서울 집값의 상승폭은 뭐하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야. 돈이 돈입니까 어디? 전세 50억이 됐던, 전세 70억이 됐던 돈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출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대출 없이 그냥 현금 주고 사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드린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뭐 강남에 30억 아파트를 산다. 30대예요. 그런데 대출이 안 된다. 대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아서 돈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도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아무리 비싸도요.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해도 살 사람들은 산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자신이 필요로 해서 또 돈이 많으니까 또한 거주의 목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비싸든 싸든 사겠다는 사람은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부자들이 최고가 아파트를 샀다고 하더라도 고가 아파트가 신고가를 찍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파트가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 상승기에는요, 사두면 어디든지 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 누구든지 부정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은밀히 말씀드리면 모든 부동산이 오르고 모든 아파트가 오르든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사고 파는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자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결국 아무리 호가가 비싸도요. 사는 사람이 있다면 호가는 계속 올라가고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아무리 호가를 낮추고 내가 급매로 내가 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산다는 사람이 없다면 매수인이 없다면 가격은 더 떨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겠죠. 또한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수요가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수요라는 것은 오로지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사 모으는 사람들이죠.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오로지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 모을 때 뭐한다?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요. 이러한 가수요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단적인 예로 보면요.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인데요. 2022년 1월 달에 5,700여 건에서 2월 달 3,800여 건, 3월 달에 3,700여 건, 4월 달에는 2,700여 건, 5월 달에는 300여 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팍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인데요. 그냥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지금 작년 12월 달 고점 이후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5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인데요. 특히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서울의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언론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간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변동력 폭이 그닥 지난주와 큰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슈에 의한 급등이 서서히 제동이 걸리고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의한 가격 상승 이슈가 서서히 걷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만약 이러한 이슈가 계속 터졌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인해서 서울 강남 재건축, 목동 재건축, 강북의 재건축 다 터졌다. 매수자가 증가됐다. 가수요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다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뭐했다? 폭발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앞서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지옥션의 4월 경매 동향 보도자료에 의하면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자료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와 낙찰 가율인데요. 녹색이 경매 진행 건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측에 있는 녹색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1월달 대비 2월달, 2월달 대비 3월달, 3월달 대비 4월달 어때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경매 건수가 이처럼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서울 아파트가 경매 나오는 건수가 이처럼 증가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매수인이 없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매수인이 없다는 이야기는 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고 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팔고 싶어도 일반 매매로 팔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급매나 매매로 팔지 못하니까 결국 경매 시장에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은 무엇일까? 왜 매수인들이 없어졌을까? 제가 생각하는 그 원인은 이제 다음과 같다는 얘기예요. 뭐니 해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중과세, 이게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취득세가 보통 1 내지 4%에서 2주택자들은 8%예요. 3주택이나 법인들은 12%예요. 충격 그 자체라니까요. 또한 양도소득세 1년 미만 40%에서 이제 70%죠. 2년 미만은 누진세율에서 이제 60%예요. 중과세라니까요. 단기 매매자들. 여기다가 양도소득세인데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양도시 중과세율, 기본세율에다가 1세대 2주택자들은 기본세율에다가 20%를 더하는 거고 1세대 3주택자들은 기본세율에다가 30%를 더한다는 얘기예요. 또한 집을 가지고 있어,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보유세, 종합부동산세가 이처럼 또 인상됐다는 얘기예요. 이러니 누가 매수를 하냐는 겁니다. 이제 서서히 시장에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보는 점은 그래요. 이제 살 사람들은 다 샀다라는 거죠. 즉 영끌이든 비투든 작년 하반기까지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이제 살 사람들은 거의 다 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소 편법적인 방법, 즉 본인이 다주택자이거나 아니면 1가구 2주택인데 아파트 한 채를 더 샀어. 그러면 또 다주택자 되는 거 아닙니까? 다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중과세, 보유세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를 두드려 맞으니까 차라리 나는 1가구 2주택이고 집 없는 사람, 즉 무주택인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명의를 빌리는 거죠. 따라서 작년 7.10 부동산 대책 이후 한때 유행한 것이 바로 명의를 구합니다 아니었습니까? 명의를 구한다. 이름난 의사를 구한다?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는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작년에 하반기에 또 사람들이 많이 샀겠죠. 보나 마나야 이건. 앞이 훤히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따라서 작년 12월까지 부동산 명의 구함 유행했었죠. 그런데 그만큼 작년에 무주택자 명의까지 다 많이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주변에 부동산 투자자들이라면 부동산 투자자들 여러분 주변에 이제 명의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니까요. 왜? 다 샀다니까 이제. 그러니 매수인들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이러하니까 호가는 상승해도 아파트의 거래량이 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요. 아직 안 터진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미국발 금리 인상. 풍부한 유동성이 끝나는 시점. 그러한 종점에 도달되면 부동산의 가격 어떻게 될까요?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매수하기가 선뜻 겁을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누가 없다? 매수자가 없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뤘던 한 축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도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